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시험은 잘들 보셨나요? 잘 보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지 않았을까 싶고, 못 보셨으면 다음 기회 하시고 이 경매로 돈이나 벌자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원래 그게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로 가든 이 평양만 가면 되니까 너무 이 사소한 거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 제명에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긴 인생을 두고 보면 이것도 사소한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게 전부라고 해서 최선을 다 하시지만, 좀 먼게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격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지만,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졸업을 하면 또 새로운 시작의 또 출발이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자들끼리 또 경쟁을 하게 돼요. 별거 아닙니다, 그거. 저도 이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중개업을 하기도 하고, 또 강의도 여기저기, 올해는 아주 그냥 바쁘네요, 그냥. 한 대여섯 군데를 나가게 되니까. 근데 이렇고 저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이 자격증을 따는 건 새로운 출발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요즘엔 왜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중개업자들이잖아요. 사무소. 그 양반들끼리 내가 지금 경쟁을 하려면, 제가 하면서 느껴보는 건 나만의 전문적인 분야는 반드시 있어야지 지금 중개업을 타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봐서 부푼 꿈을 갖고 개업을 하지만 그냥 오래 못 가죠. 한두 달 있으면 바로 그냥 이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돼요. 이런 얘기는 이렇게 이 공개석상에는 좀 그렇지만 실제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내가 중개업 스스로는 이게 잘 어렵거든요. 내가 좋은 물건, 특히 경매 같은 건 내가 중개업법에 위반되지 않잖아요. 이거 물건 좋은 걸 나와서 내가 지금 직접 들어가서 내가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중개업법에 위반이 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26일날 건기업에서 입법 예고한 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이제 경매 대리 입찰 할 수 있잖아요. 경공매. 실제로 보면은 올 3월 달에 법무사가 그 부분이 입법 예고돼서 법무사가 3월 달부터 시행이 됐고, 우리가 하반기 내년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빨리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법무사의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법무사의 가장 큰 거는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실제로 가장 큰 수입이. 우리는 그 레벨이 아니잖아요. 한 건에서 1, 20만 원 레벨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그러니까는 실제로 보면 이제는 이 공인중개사가 좀 더 훨씬 더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우리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제 각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 중개업뿐만 아니고 이제 이 경매를 대리하려면 물론 소송은 아닙니다만 이 소송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내가 중개업을 하시게 돼도, 제가 해보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소송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이나 중개업법 시간에 공부를 하셨지만, 세입자가 만기를 됐는데 주인이 집을 안 빼줘요. 만기가 됐는데 이 세입자가 안 나가요. 그거 다 소송이잖아요. 그거 다 소송이에요. 법으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소송은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소송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사시 같은 경우도 빠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소송법의 관계집행 편이. 그러니까 좀 책상에서 공부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겪어보고, 또 겪어본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론적인 걸 얘기를 들으면 법원을 숱하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얘기를 들은 거랑 실제로 절차의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다 보면 내가 누구 돈을 꺼주게 되고, 그 사람이 돈을 안 갚게 되면 본의 아니기에 소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송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집의 옆에 뭐 공사에서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접하다 보면 너무나 내가 모르고 또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개업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또 일반인들에게 법적인 문턱이 낮은 게 또 우리 중개업 사무실이에요. 하다 보면 제 경우로는 중개업 사무실에 뭐 좀 친한 분은 어떻게 오셔가지고 이혼에 관한 것도 상담을 해요. 전혀 상관없는 건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개업자들이 가장 문턱이 법률적으로 낮은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이제 경매도 대리 입찰이 허용되고 하면 우리도 전문인으로서의 충분한 지식과 소양이 있어야죠. 자, 그걸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자고요. 이 공부는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죠. 예, 진도가 여기서부터 여기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읽고 즐기고 그냥 끝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제 이 강의하면서 이론적인 것도 우리 중개사 시험을 공부할 정도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할 정도면 상당히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이 실무 절차나 이런 실무 위주로, 또 제 강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 이제 저랑 똑같이 비슷하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 많이 계시지만 실무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하시는 분들은 극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의 장점인 그 이 실무에 그 접목해서 앞으로 6주간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 최대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는 안전한 권리 분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저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어느 물건을 얼마를 써내야 얼마의 수익률이 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안전한 권리 분석을 해서 낙찰을 받았더니 시세보다 500만원 비싸게 샀네? 그럼 뭐하러 이걸 하냐고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경공매에서 대리 입찰을 하게 되면 권리적으로나 이것도 확실히 잘 알아야죠. 얼마 전까지 우리가 대리 입찰이 안 됐으니까 그냥 내 물건 내가 받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아는 분들만 뭐 몇 분만 해주고, 그러면 위험하거나 깨림칙하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리 입찰을 하게 되면 틀려요. 왜냐면 나의 고객이 이 물건을 들어가자요. 좋대요. 근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권리 분석이 잘 몰라서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악착같이 파고 들어야죠. 권리적으로도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내 거 내가 들어가면 그냥 편해요. 모르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경매 물건은 기다리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가 경매 제가 강의를 하면 현장 실습을 한 번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법원하고 경찰서는 멀리 할수록 뭐 좋다고 가급적이면 안 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일반 분들이 내가 이제 이 경매 때문에 택시 타고 인천 법원에 가요 하면 아래 위로 한번 훑어봐요. 그러더니 아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몇 번씩 들었어요. 전에 보면. 근데 혼자 내가 여기서 강의를 듣고 내가 이제 경매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 물건 분석해서 입찰장에 혼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끝나기 전에 그래서 보통 한 번 정도는 경매장에 같이 가서 경매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어디에서 경매를 하는지, 실제로 지금 강의했던 이런 절차하고 내가 눈으로 봤던 절차가 얼마나 틀린지 똑같은지 이거 적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가 보셔야 그 다음에 내가 또 시간이 좀 흘러도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다시 경매를 해보겠다 해서 가더라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법원을 갈 수 있겠죠. 근데 요번에는 이제 좀 바꿔서 한 2번 정도를 하시자고요. 우리가 이제 6주니까 2번 정도를 하는데 조를 나누자고요. 조를. 그래서 한 5명이나 뭐 몇 명 해서 좀 이왕이면 친한 분, 대여섯 명 해서 조를 나누셔서 제가 이제 물건을 사건 번호를 하나하나씩 찍을게요. 언제 법원을 들어간다 그러면 그날 입찰되는 물건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1조, 2조, 3조 해서부터 해서 1조는 사건 번호 뭐 하면 그 조가 그 물건의 부동산을 직접 가셔서 현장 이 물건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서류 떼어봐서 토의하셔야죠. 같은 조가. 그래서 이 물건의 위험부담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평과 현황조사서나 물건 명세서나 감정평가서에 보니까 어떤 게 이 물건의 장점이기도 하고 어떤 것이 단점이. 그걸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입찰 당일날 같이 가셔서 모의 내지는 여유가 되시면 이때 한번 입찰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예전에 보면 소가 뒷걸음지다 뭐 밟듯이 뭐 하나 밟았어요. 그냥 심심풀이를 한번 입찰을 들어갔는데 그게 단독으로 낙찰을 딱 받았어요. 물론 그 당시 한 500만 원 좀 넘게 썼는데, 근데 입찰 가격을 이용은 저랑 상의를 안 하고 그냥 권리관계가만 저랑 얘기하고는 그냥 입찰 금액을 정하셔서 들어갔는데 단독에 한 500만 원 넘게 써서 받으셨는데 그 당시도 한 2천만 원 이상 남는 물건이었어요. 그분이. 수강료 문제가 아니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6주 강의를 하시면 제 나름대로의 목표는 집합 건물은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의 힘으로 입찰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의 강의 목표가.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거 아파트, 다세대, 아니면 뭐 상가, 이런 것들, 연립,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력으로도 충분히 6주면 충분해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씩 2달? 필요 없는 것만 하면 뭐하냐고요. 이게 경매 강의가 공인중개사 시간에 내가 강의 들은 거나 별 차이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그거랑 별 차이가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게. 근데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거든요. 이 다른 데서 강의 들으시고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같이 하시는데, 양보다 질로 가자고요, 우리는. 그리고 이 돈 될 수 있는 것만 하자고요. 이 부차처럼.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거는 뭐냐면, 안전한 권리 분석, 이런 거는 이제 책을 보면 돼요. 실제로는 경매를 내가 받다 보니까 절차상으로 어떤 것들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또 어떤 물건들이 얼마나 남는지, 지금의 우리 시장 경제, 우리 시장 상황으로 볼 때는 어떤 물건을 잡아야 그래도 좀 재테크로서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경험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걸 하려고 저는 상당히 많은 돈을 또 투자를 했죠. 왜냐하면 경험인데 하다 보면 시행을 하고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권리 분석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남을 줄 알았더니 안 남네. 다세대를 내가 딱 해서 한 1,0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딱 남을 것 같아요. 남았어요, 500만 원. 근데 남는 기간이 2년이 걸렸네. 1년이 이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그런 게 여러분들이 노하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얻어가야 할 것은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저에게 뺏어가느냐 이거죠. 그런 게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만큼은 제가 충분한 셈이 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강의 시간엔 이 시간 관계 때문에 질문을 잘 못 받더라도 강의 시간 외적으로 부분으로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거나 이러면 제가 얼마든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셔야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최대한 뽑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랑 인연을 맺고 또 같이 이 학원에서 공부하신 인연도 중요하지만 또 같이 강의를 같이 들었던 이 기수가 아주 또 중요해요. 경매는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모르는 게 많고 또 이 절차나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사사건건 모르는 게, 절차는 안 해보면 몰라요. 특별히 이론적인 배경이 많거나 이론적인 배경이 어렵거나 아니에요. 그냥 권리 신고를 해서 배당 요구를 해서 세입자가 했는데 그 배당금을 받아가려면 서류가 기본적으로 이제 낙찰자, 우리 지금 용어가 바뀌었어요, 요번에. 매수인이라고 그러죠, 낙찰자를.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명도 확인서, 그 다음에 세입자의 전세계약서 원본,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중에서 전입날짜 확인된 거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권리 신고할 때 바쁘다 보니까 계약서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배당 받으려면 뭐 필요하다고요? 계약서 원본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무슨 특별한 이론적인 배경이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알고 모르고 해요. 근데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면 그 신청과에 가서 물어보라고요. 저 접수하는 데 가서. 그럼 접수해서 보면 담당 우리 경매 가면 사건이 다 개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담당 계장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 어디 가서 물어보냐고요? 가까운 법무사나 뭐 이렇게 해서도 실제로 그런 부분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럼 나는 시간과 돈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6주 강의를 하면서 저랑 맺으면 그런 것들을 편하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에게. 그 사람 살다 보면 우리는 이게 안면 문화잖아요. 안면 문화. 저 사람 어떻게, 누굴 소개로 소개를 받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나다가 오키실에도 한번 스쳤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한번 연을 맺고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시다 보면 많은 이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한 4년 전에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이 잊어버릴만 하면 전화를 해요. 근데 전혀 얼굴이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서 예전에 어디서 경매 받은 누굽니다 하면 제가 누군지 아나요. 근데 거기서 경매 강의 한 것만 기억이 나지. 아, 예, 그러세요? 예, 어쩐 일이시냐.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한테 전화할 때 이제 대체로 제가 뭐 아쉬워서 전화를 받겠습니까? 그분이 아쉬워서 저한테 전화를 하죠. 그러면 한 번 그렇게 연이 맺은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애지간히 급한 일 아니면 그분의 얘기를 다 듣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뵙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끼리 지금 이렇게 같이 경매를 배우면 이 모임, 우리가 이 학원에서 이제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했던 모임 못지않게 중요해요. 돈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분이 여기서 뭘 했더니 내가 의외로 뜻하지 않게 수익이 많이 났다. 어느 지역에 내가 뭘 잡았는데 뜻하지 않게 수요가 많아요. 금방 팔렸어요. 근데 어느 지역에 내가 잘 팔릴 줄 알고 상당히 높게 매매가 될 줄 알고 잡았더니 웬걸 금액도 그거보다 낮고 거래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손해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돈 갖고 내가 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부를 금권에 대출로 받잖아요. 잔금을 그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곧 비용이 돈이에요. 이자가 나가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여러분께서 그런 정보를 교환하는 거, 이런 권리 하나 알고 모르고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내 거 내가 들어가는 거 모르면 찜찜하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정보는 때로는 돈 주고도 못 사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그런 것을 갖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제 같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서로 안면을 트시고, 그 다음에 마음 번능들끼리 한 4-5명 정도면 딱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동하시기에. 5명이 넘어가면 차도 2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4-5명 정도면 해서 이렇게 조별로 해서 저한테 적어내시면, 이렇게 뭐 해서 같이 하실 분 명단해서 제가 우리가 6주면 한 4주나 5주 정도 해서 현장 실습에서 한번 하시자고. 이러면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 시간에 그냥 며칠 강의 듣는 것보단 훨씬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저걸 왜 알아야 되는지, 내가 저걸 하려면 현장에 가서 뭘 봐야 되는지 제가 여기서 맨날 떠들어봐야 여러분들이 몸으로 와닿지가 않는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돈이 되고 안 되고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6주간 저를 따라오시면 충분히 돈을 될 수 있는 거. 경매는 호황일 때보다도 불경기일 때가 더 매력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즘. 그 다음에 내년에 지금 입법 예고 났듯이 우리 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다 경공매 대리 입찰을 할 수 있으면 경매에 관해서는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내물 돈이 없어서 여의치가 못해 내가 못한다. 중개업 하려면 이게 알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사무실에 보면 다 이제 썬팅에다 경매 써놨잖아요. 무료 상담. 그거 이제 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됐대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저희 집이 경매가 붙여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물어보게 된다니까요. 그 세입자가 배당 요구해서 지금 언제 배당 날짜가 잡혔으니까 법원에 나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계약서가 잊어버렸다고 여러분이 중개사무실 차려서 아니면 내가 직원으로 있는데 나에게 그런 상담을 한다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내년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세입자가 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지도 몰라요. 그거를 나에게 도움을 청할지도 모른다고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어설프게 알면서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까지 내가 알아서 연락을 드린다고 하고 저에게 연락을 하세요.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게. 왜냐면 저의 아무 생각 없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낄 수가 있거든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모를 때는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그게 우리 제살 안 깎아먹는다니까요. 우리 일반인들에게 우리 이 공인중개사, 이 중개업자들에 대한 위상을 오히려 깎아먹지 않는,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중개업도 하지만 하다 보면 제일 기분이 좀 그런 게, 제가 얘기를 열심히 해줬는데 아니 어디 법무사는 그런 얘기 틀리던데, 뭐 어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다니까 그런 얘기 틀리던데, 이렇게 해요.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공인중개사가 전문가 아닌가요? 공인중개사가 전문가예요.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 자격증이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전문가예요. 자부심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려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창피 안 당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이 중개업을 이제 하시면 아시지만, 시험 보면 이게 끝난 것 같죠? 시험 보고 나면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부동산에 관련된 영역이 얼마나 넓냐고요. 돈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앉아서 그냥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대신 이걸로 하죠? 네, 이걸로 해요.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요. 네? 정보 수집하고 또 시시각각 수많은 게 변하잖아요. 법과 제도가 수시로 변하잖아요. 지금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우리 이 공법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수시로 변해요. 지금 우리 경매 이제 민사집행법, 제가 이제 이 교재를 지금 아직 못 나왔는데 지금 그 교재선이라고 요즘에 아주 그냥 개발에 땀나고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이 민사집행법 개정되기 전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용어부터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읽다 보면 다 읽고 나면 내용이 없어요. 편하게 소설책 읽기는 좋았는데 읽고 나면 뭐 좀 얻어가야 되는데 내용이 없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좀 그걸 하느라고 요즘에 조금 애를 좀 먹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꼭 제 이 교재가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를 꼭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설은 그만하고, 자, 이제 우리 교재, 예전에 이게 공개 강의였는데 오늘 좀 공개 강의 이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매에 대한 큰 아웃라인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고, 이 부분이 또 우리 수업의 진도하고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죠. 첫 시간이니까 경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을 이제 전체적인 오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서부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처음 이제 경매는 뭐냐부터 우리가 이제 현장을 이제 여러분이 조사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어떤 관점으로 물건을 봐야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입찰장에서는 어떤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서류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바뀐 내용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여러분들이 이 경매를 하기에 아주 수월하게, 요즘에는 좀만 지식만 있으면 이제는 경매가 예전처럼
이렇게 어렵거나 절차상으로도 오랫도록 시간을 많이 끌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6주면은 제가 볼 때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요. 3시간씩이요. 해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려는 게 지금 경매를 하는 거죠. 이 경매. 예전에는 경매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강제집행편에 경매가 있었잖아요. 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근데 지금은 경매가 민사집행법으로 아예 새롭게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법을 줄여서 그냥 민집이라고 얘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민사집행법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의상 저는 그러면 그냥 주택법이라고 하고요. 그냥. 그 다음에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냥 상가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냥. 길으니까요. 길으니까 그냥 줄여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상가에 관한 것도 요번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한 법하고 또 우리가 경매를 위해서 이 법을 활용하는 게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배당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배당이 예전에는 입찰기일로부터 일주일까지 이때 낙찰기일이고 이때 입찰받은 최고가 매수인의 허가가 떨어지고 그때까지 배당을 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낙찰기일까지 배당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배당을 어떻게 됐어요? 쭉 앞당겼죠. 그래서 1000매각 전에 하게 됐잖아요. 아주 요 조항이 우리 경매에 있어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권리 관계가 명확히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우리 이제 경매에서 크게, 자,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되어 있죠.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가 특별히 구별할 실익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법원의 입장에서 경매를 절차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씩 송달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별 차이는 없어요. 단지 강제 경매는 등기부등본에 처음에 등재되지 않은, 을구에 등재되지 않은 이유로 경매가 붙여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강제 경매는 반드시 세무자가, 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 채무자에게 송달을 꼭 해줘야 돼요. 이 소유자보다도.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지금.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 채무자가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소유자에게는 송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소유자에게 꼭 송달이라는 얘기는 당신이 빚을 안 갚아서 당신 건물이나 당신이 보증했던 건물을 경매를 붙인다고 법원이 이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우편으로 가는 모든 것은 다 등기예요. 빠른 돈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송달이 왜 중요하냐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소송하고 매치가 되거든요. 경매는. 소송은 송달이 돼야 돼요. 송달이. 내가 지금 갑과 을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소송을 한 사람은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은 피고라고 하죠. 그럼 여기다가 인자 하나 붙이면 뭐예요? 피고인 되면 뭐예요, 이거는? 형사사건이에요, 이거는. 이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민사는 피고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피고예요, 피고. 자, 이렇게 되면 원고가 피고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가만히 있는 피고는 모르잖아요. 그냥 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을에게 원고 갑이 당신을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법원이 송달했다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피고인 을이
송달을 안 받았어요. 맨날 아침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땅거미 별 보고 들어오네요. 별 보고 들어오니까 가면은 받을 사람이 이거 본인에게 줘야 되니까 이거는 가족관계나. 근데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원고 갑이 진행하는 이 소송은 진행이 안 돼요. 이걸 받아야 소송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을은 진행되기를 원치 않으면 안 받으면 되죠. 예. 이것도 입장이 이 사람 입장이냐 을의 입장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틀릴 수 있죠. 전혀.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받게 해야 돼요. 을의 입장은 네가 할 줄 알았지 하고 어떻게든 안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 경매에 있어서 뭐냐면 이 소가 뭐냐면 우리가 명도 소송일 때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명도 소송은 어느 경우만 해요? 쉽게 얘기하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뭘까요? 6개월이 지난 경우. 6개월이 지나도록 뭐 했어?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낙찰을 받아서 살고 있는 세입자랑 지금 얘기를 잘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못 나간다고 막 꽈팅기 쳤으면 인도명령 신청해서 바로 했을 텐데 얘기도 잘 진행되고 순순히 잘 나가겠다고 해요. 근데 차일피일 그냥 시간만 끄네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갈 수 있어요. 금방 해요. 또 금방. 왜냐면 우리가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어떻게 돼요? 배당을 길이 잡히잖아요. 이 사람이 내보낼 때 배당을 가져야 나가냐. 그럼 배당 받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그러면 거의 뭐 한 달 보름 가요. 그러다가 아직 방을 못 얻었는데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못 찾았는데 지금 얻었어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또 기간을 주잖아요. 그럼 한 3개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제일 명도하다 힘든 게 뭐냐면 아예 못하겠다고 뻗통기거나 아니면 저에게 강하게 나오면 미련이 없잖아요. 아쉬움도 그냥 바로 법으로 하면 돼요. 그냥. 그래? 배째라? 그럼 배째야지 하고 째면 돼요. 그냥. 근데 그것도 아니고 순순히 비워드려야죠. 당연히 제가 비워드려야 되는데 이게 돈도 많지도 않고 요즘에 또 전세가 귀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째냐고요. 그건 못 째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그건 다 줘야죠. 근데 이런 사람이 그대로 실행하면 좋은데 이게 그냥 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네. 꼭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해놓고 그때 되면은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집이 아니면 계약이 깨졌어요. 진작에나 얘기하지. 그때 다 해서 얘기해요. 닥쳐서. 이러다 보면 6개월 금방 가요. 그럼 이런 사람 경우 두 가지 경우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명도 소송을 을이 알고 있죠. 내가 이제 워낙 꼴통짓을 하니까 낙찰자가 이제 나를 상대로 이렇게 하겠구나. 법은 나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이 상대방이. 그러면 상시 명도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하잖아요. 인간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법적인 부분으로 상시 병행을 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거 모르기 때문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모르거든. 내가 겪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항시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다 얘기가 잘 돼서 그 사람이 이사비용을 해서 잘 나가면 인도명령이나 이런 거 그냥 취하면 되잖아요. 내가 집행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6개월이 다 되거나 이럴 때 해놓은 게 없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만약에 6개월이 지나서 명도소송 하려면 소송 한번 하려면 1심에서 한 3, 4개월 걸려요. 그러면 1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항시 병행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명도소송을 하거나 이러면 을이 방어할 수 있는 건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소송하는 건 을이 빨리 받아야 법원에는 송달을 받아야 이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을이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안 받아요.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소송을 이 사람이 받아야 몇 월 며칠 날 언제까지 법원에 나와라. 이렇게 법원에 나오고 그때 을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사람의 불이익으로 가잖아요. 불이익으로. 그러면 이제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될 텐데 안 받아요. 뺀질뺀질하고. 그럼 아주 속 터져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안 가리면 또 안 되잖아요. 나중에 몇 분 벌자고 하다가 또 나중에 큰 코 다치면 안 되니까.
또 그런 것도 그때 가서 좀 방법이 좀 있죠. 내내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꽃 선물을 딱, 저 꽃배달 서비스를 딱 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을이 낼름 받아버렸네? 그럴 수도 있죠. 내가 하는 건 안 받고, 그럼 이 사람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내가 또 법원에 입증할 수도 있죠. 아, 내가 이렇게 보냈더니만, 낼름 받더니만, 이거는 안 받았네요. 그럴 수 있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가, 이게? 그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모르면 속 터지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당장 저 사람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서 안 받으면 나한테 뭐가 오냐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 주소를 그 당신이 보내라고 한 그 주소로 받는데 안 받는다. 너가 의뢰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서 틀리면 다시 주소를 변경하라는 얘기예요. 보정을. 근데 주민등록 등본 떼어보고 해도 다 거기 전입돼 있어요. 전입되어 있는데 살기로는 엉뚱한 데 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 집에다가 살고 있는 집에다 송달 장소로 살고 있는 집에다 주소 보정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왜 있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주민등록은 내가 그 집 거기 돼 있는데 애들만 있어요.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만. 얘들한테 송달 받을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송달 받을 수. 그러면 그 집 영업하는 장소를 알아서 그 집으로 송달 주소를 바꿔야 돼요. 꼭 주민등록이 전입된 장소에다 보낼 필요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송달 받을 수 있는 장소에다 보내야 돼요.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밖에서 차가 좀 기다렸다 나가는 거 졸졸졸 따라가서 하던가 하여튼 어떻게든 알아내야 돼요. 못 알아내면 못해 집행을. 경매는 일반 매매랑 틀려서 내가 돈 주고 잔금 납부해서 소유권이 넘어오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권리 행사는 이 을이 나가줘야 권리 행사를 하죠. 나의 집이 내 집이 이것만큼은 확실한데 권리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보내는 거, 인도나 명도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죠. 이거를 얼마나 빨리 내보내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대출을 받고 이러면 기간이 끄면 비용이 빠지니까. 근데 다행히도 지금 이제 민사집행법이 바뀌면서 아까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 얘기는 뭐예요? 대항할 수 있는 얘기는 낙찰자가 너 돈 줘야 되는데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세입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내가 돈 주면 이 사람이 안 나갈 리가 없어요. 당연히 나가지. 이 사람은 법률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혹시나 또 좀 못 받으면 어떡할까봐 노심초사해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죄가 하나도 없이 나의 잘못가 아니고 내가 살던 집이 주인 때문에 경매가 됐어요. 법으로 내가 알아보니까 나는 걱정하지 말래요. 보호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그래도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또 저 낙찰 받은 사람이 얼굴도 모르고 또 혹시나 이 사람이 무슨 업계이지 않을까. 이게 뭐 법은 멀고 뭐 이게 가깝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생각이 다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돈을 준다고 하면 얼싸고 빨리 줘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만기까지 살아야 되고 이런 강신장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상관없고 나머지는 6개월 이내만 내가 집행을 안 해더라도 인도명령 신청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렇게 명도 소송하는 게 이제 경매에 있어서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소송할 일이 이제. 예전에는 소송할 일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명도 소송이 아니고 인도명령을 할 대상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건 적을 필요 없죠. 이제 적용이 안 되니까. 채무자나 소유자나 아니면 집행, 우리 경매 개시결정 이후에 점유자, 인경유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한정적인 게 아니라 포괄적이에요. 그냥 대부분이 다 인도명령이에요. 명도소송 아주 극히 예외예요. 그러니까는 인도명령은 접수해서 집행까지 통상 한 달이면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하면 잔금 내고 내가 인도명령 일정 신청해서 내가 집행할 수 있을까지 한 달 정도면 아마 통상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내 의도대로 진행할 수 있죠.
예전에 명도 소송이었으면 명도 소송이 내 의도가 안 됐어요. 이게 한 1년 정도 갈 수도 있었다고요. 이게 타협이 안 되면 이 세입자나. 그러면 나는 명도 소송이 될 정도면 뭐가 돼요 지금? 잔금을 낸 상태잖아요. 나는 내 돈이 다 들어간 상태예요. 아니면 나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계속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1년이 넘게 만약에 이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면 비용을 그만큼 까먹게 되고 수익률이 그만큼 악화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재테크로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가 살려고 그래요. 경매는 일반 매매 같으면 저 사람 나갈 때 내가 잔금 치르고 입주하면 되지만 경매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돈 내가 다 법원에 납부하고 내보내고 내 집 빼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시간 텀이 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명도소송이 예전처럼 길어지게 되면 돈이 그만큼 묵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내가 이제 전세 살고 내 돈 내가 살 정도면은 그 사람이 전세 살겠나 벌써 집 샀지. 대부분. 그러니까는 그 기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기간하고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 수익률하고도 좌우되고. 근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해졌어요. 낙찰자가. 얘기해서 이제 낙찰자가 의도대로 내 주관으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명도소송은 이사비용을 줘야 되겠지만 세입자의 의도가 상당히 컸잖아요. 지금은 세입자가 일로 가는데 너는 가거나 말거나 일로 갈 거야 그냥. 그럼 일로 끌고 올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명령 해가지고 그냥 바로 집행하면은 네가 하던가 말던가. 했는데 집에 없네.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집행 못 하나요? 해요. 사람이 있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단지 그 짐을 끊어냈을 때 보관 책임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론적으로만 하면 그거 뭐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고 보증인 2명만 세우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죠. 근데 실무적으로 가면 보증인을 2명 세워서 내 책임으로 그 짐을 보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보관을 한두 끝도 없이 마르고 닳도록 갖고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처분해야 돼요, 그거를. 그럼 또 그걸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그게 노하우예요, 또. 그걸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잘못하면 그 처분만 기간만 해도 1년이 넘게 걸려요. 시행착오하고 뭐하고 하면. 빠르면 한 달에서 길면 2달 안에 끝낼 수 있어요. 큰 이론적인 게 아니라 그냥 어느 개개의 사실을 알고 모르고요. 간단하게. 경매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모르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데 워낙 간단해서 얘기를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지도 모르고 나도 몰라서 그냥 그런 게 있다고 그냥 패를 꼬이고 뭐 점심 사주면 그것만 낼름 먹고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 경험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해봐요. 이 상황에 내가 처했다고 생각해봐요. 미치고 환장해요 그냥. 바빠 죽겠는데 법원 왔다 갔다 그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얘기해도 통 시원한 대답을 해주질 않네. 그것도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뭐 법원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하다 가면 법원도 직원이 또 틀려요. 또 얘기가 이 사람 얘기 틀리고 저 사람 얘기 틀려요. 법원 직원도. 그 사람들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이런 걸 해보면 알고 안 해보면 몰라요. 법원 직원도. 법원에 업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사건들이. 이 분야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직원도 이런 일을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돈하고도 못 바꾼다니까요. 이 경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6주 동안 저에게 그 경험을 최대한 저 경험을 뺏어 가셔야 돼요. 제가 잡고 있지 않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께서 그 많은 경험을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에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실습하고 내가 물건 분석하고 하다 보면 질문도 뭘 알아야 하죠. 뭘 알아야 해요. 이게 아쉬운 얘기지만 모르니까 질문하지.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 맞는데 그것도 뭘 알아요.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질문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책을 막 열심히 보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하면 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내가 제일 잘 아는 지역을 보거나 아니면 경매 정보지를 한 달 정도 구독해서 그걸 보거나 그러면 그걸 보다 보면
그냥 매척 없이 보다가 보면 궁금한 게 생겨요. 이게 왜 이러지? 이 말은 뭐야? 그러다 보면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렇다고 무슨 뭐 이론적인 걸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그 경매 같은 내가 좀 이따 보는 건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경매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하다 보면 알게 되고, 그리고 소송하다 보면 송달이 중요해요. 송달이. 그래서 이 경매에 관해서는 실제로는 우리 입장에서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중요하진 않은데, 경매는 실제로는 하게 되면 이 소송이 일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인도명령 대상들이 훨씬 많이 이 대상들이 늘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쭉 뒷장에 있는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